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일 첫 편에 소개시켜 드렸던 박수경 선생님의 책 회복적 생활 교육을 만나다의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의 2번, 3번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6페이지이네요. 제목은 나는 올바른 지도법을 배운 적이 없다. 먼저 머리글에 파크 팔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공동체보다는 경쟁을 만들어낼 때 지적 삶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격리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활력을 잃고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실을 향한 내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다. 얼마 전 가희에게 휴지 뭉치를 던져 학교 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두 남학생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들 뒤에는 우리 학교 짱인 민호가 있었는데 그들은 민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대가로 민호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었다. 학급 아이들은 민호를 교사보다 더 무서워해서 민호의 잘못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민호라는 존재는 무언의 폭력으로 학급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이기는 하지만 학교도 교사도 폭력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행복교육누리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이 전국 초중고 교사 12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68.6%가 생활지도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왜 생활지도가 예전과 달리 어려워졌을까? 학생들이 문제인가? 교사의 능력 문제인가? 관료적인 학교의 문제인가? 사실 점점 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교사의 건의가 통하지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부수적인 업무로 밀려나는 생활지도. 교직 경력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 하나가 출근하자마자 그날 처리해야 할 공문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보고 기간을 놓치거나 좀 늦어지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로부터 바로 독촉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급한 공문으로 간혹 수업 시간에도 행정 업무를 해야 했다. 교육청은 주로 공문을 통해 학교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공문의 양이 적지 않다. 초임 시절에는 학급 이벤트도 많이 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들도 학원으로 바빠지고 나도 행정 업무로 여유가 없어지면서 생활지도는 그저 별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는 수업과 행정 업무에 비해서 부수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 활동은 교과 교육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으로 접근되어 왔다. 이 두 영역은 분리된 구분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온전한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과 교육은 성적이라는 성과물이 있고 사회적으로 선발과 경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수업은 교사 역할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이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별로 없는 생활지도는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나 철학,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한 교과 교육과 생활지도의 불균형과 불일치, 단절은 교육활동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내용은 임종화 선생님의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생활교육을 제안한다
좋은 교사 운동 토론 자료집 2011년 10월 31일 내용이라고 하네요. 좋은 교사 운동 임종화 대표의 지적대로 생활 지도가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영역으로 취급되면서 생활 지도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변화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맞는 적절한 생활 지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생활 지도 방식만을 답습해 온 것이 오늘날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다. 생활 지도가 되지 않는데 수업이 잘 될 리가 없다. 생활 지도의 어려움은 수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위에 의존한 생활 지도 방식은 끝났다. 이전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교사들 말에 순응했다. 그러나 이제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 교사들은 요즘 학생들이 버릇없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말 학생들만의 문제인가? 생활 지도에 대한 철학적, 방법적 연구의 부재는 교사들로 하여금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지도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생활 지도 방식은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는 작동되지 않는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는 잘못을 한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오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 지도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응보적 신념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다. 사회와 학교는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소수에 의해서 잘못에 따른 처벌이 결정되는 권위적인 사회와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존중,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인정,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학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더는 교사의 권위적인 지도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를 거부한다. 학교와 학급 환경은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와 상관없이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급 규칙인데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은 통보되고 당위적으로 지키도록 강요된다. 학급 규칙 자체가 도덕적이고 상식적임에도 학생들은 규칙을 기꺼이 따르기를 거부한다. 교사들은 학급 규칙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거부하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필요와 동의 없이 세워진 규칙이나 약속은 생기와 동력을 잃게 마련이어서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동의가 되고요. 절감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교사들은 학급 규칙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거부하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필요와 동의 없이 세워진 규칙이나 약속은 생기와 동력을 잃게 마련이어서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학교에서 학기 초에 학생들과 학급 규칙 세우기 또는 규칙 만들기라는 이런 작업을, 이런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읽어드린 부분처럼 아이들의 필요와 동의가 어떻게 녹아나는 학급 규칙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학교 현실.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생활 지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총체적인 교육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파크 파머는 교육의 고통은 단절의 고통이라고 진단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학생에게 배움은 객관적 지식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주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배움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찰을 불러오지 못하고
성찰 없는 배움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식은 단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존재하고 배움은 학생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점점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되어 학생에게 교사는 성적 향상과 졸업을 위해 존재하고 교사에게 학생은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학생과 학생의 관계는 진학을 위한 서열이 결정되는 경쟁자로 서로가 서로의 삶의 선물이기보다는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로 존재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고 선별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배움도 구성원 간의 관계도 교육의 목적도 본래적 존재 의미와 단절되고 기능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서로 간의 관계성 단절은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단절된 삶이 지속된다면 삶은 공허해지고 피폐해져 본질을 왜곡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학교 안의 단절된 관계는 폭력을 부르고 교육 공간이 지닌 기본적인 안전을 파괴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은 바로 관계의 단절과 그로 인한 공동체성의 상실에 있다. 안타깝게도 발표된 학교 폭력 대책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학교 폭력에 관련된 법률 속에 관계 회복적 관계 그런 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학교장 종결제를 이렇게 고안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많은 좀 문제라면 문제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앞으로 이런 점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훼손된 관계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관대한 공간에서 가장 잘 배운다 라고 말한 평화운동가 박성룡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 안전한 공간과 정서적 평안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배움과 교육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저는 진주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복적 마을교사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좀 했는데 지금 마을교사분들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 영역에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급에 들어가서 관계를 이렇게 좀 더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들끼리의 이야기를 서로 많이 듣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기에는 아직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영역에서의 문화운동이 계속 잘 이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책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